지금부터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5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내가 아는 이 뉴스,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고 개강한 지도 일주일째. 마지막 요일인 금요일이 다가왔네요. 이번 개강은 오랜만에 정말 개강답지 않나요? 매번 코로나의 여파로 학기 초반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바로 대면 개강으로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방학 내 텅 비어있던 학교에 335 모여있는 학생들이 가득해지니 비로소 넓은 캠퍼스의 매력이 살아나는 듯하고 활기찬 기운이 학교를 감싸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한김 가시고 이번 주 내내 아침 공기는 가을을 담은 듯 시원하고 쾌청했어요. 이따금 내리는 비도 가을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 하죠. 바로 얼마 전 내렸던 비는 더운 날씨에 습기까지 더해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바뀐 날씨와 함께 시원하게 내리는 비의 기운은 같은 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캠퍼스의 풍경부터 날씨까지 변한 게 많은 몇 개월 새 GBS의 라디오도 새 단장을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라디오는 뉴스 라디오인데요.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는 포털 사이트부터 SNS, 유튜브까지 다양한 곳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뉴스를 짧고 간단하게 접하는 만큼 그 뉴스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팩트체크 뉴스 라디오에서는 뉴스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팩트체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유의 있잖아.
팩트체크 첫 번째. 지난 폭우 피해 서울에도 대형 빗물 저장소가 있었으나 쓰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8월 8일 밤 중부지방에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가장 심한 폭우가 내리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일 밤부터 9일 오전까지 연평균 강수량의 30%를 넘는 426mm의 비가 쏟아졌으며 인명피해는 19명,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570세대 723명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는데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섬처럼 떠오른 차 위에 고립된 남성의 사진이나 집안까지 들이친 빗물의 사진 등으로 인해 피해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호우 사태로 인한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었죠. 그중 큰 화제를 불어일으킨 사진은 일명 강남역 슈퍼맨이라 불리는 남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배수관을 드러내고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낸 슈퍼맨 같은 아저씨 한 분 덕분에 강남역에 차올랐던 물이 금세 내려갔다는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이었는데요. 또 이 글과 함께 퍼져간 이야기는 서울시에는 32만 톤의 빗물도 견뎌낼 수 있는 빗물터널이라는 빗물 저장소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무용지물이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빗물터널과 강남역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빗물터널의 정확한 명칭은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로 강서구부터 양천구까지 약 4.7km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강남역 슈퍼맨의 사진은 서초대로 부근, 즉 서초구에서 강남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쓰레기 때문에 강서구부터 양천구까지의 빗물터널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빗물터널은 지난 2020년 5월에 완공된 후 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서울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위 시설은 비가 내려 기존 하수관로 수위가 일정 수위에 도달했을 때 빗물을 저류 배수 터널로 유입시켜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공간의 수문 개폐를 통해 빗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로 인해 수문이 막혀 작동되지 않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천구 치수과 배수시설팀은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은 이번 호우 상황에도 정상 작동했으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양천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침수 방지 효과를 나타냈고 일부 지하주택에서 개인 배수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면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폭우 피해, 서울에도 대형 빗물 저장소가 있었으나 쓰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는 뉴스는 거짓입니다. One, 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 boy 너만 원해 Hi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맘에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이 생각에 또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던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폭우처럼 자연재해 등의 재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접하는 것 또한 좋지만 긴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일수록 거짓 뉴스들도 많이 퍼지니 언제나 꼼꼼한 판단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확인해 봅시다. 침수 중고차는 모르고 사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위의 팩트체크에서도 말씀드렸듯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요. 그중 상당한 차량 침수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물이 차오르자 주인들이 길거리에 버려두고 대피한 차량, 지하주차장이 온통 물에 잠기며 침수된 주차 차량 등 5개의 대형 보험사의 침수 피해 신고를 취합해본 결과 8월 10일을 기준으로 6천여 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침수 중고차들이 향후 시장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라는 사실을 듣지 못했거나 침수 여부를 모르고 구매했다면 판매 업체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일까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는 사실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는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 예약을 믿을 시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서면에 고지된 내용과 다를 경우 매수인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지급받았던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침수 사실을 알고 구매했으면 환불 대상이 아니지만 속여서 팔았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는 판매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성능 점검 기록부 양식에 의거해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구입과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 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수 중고차를 전액 환불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기 어렵기도 하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가 침수 차량이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차가 물에 완전히 잠겨있던 정도라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겠지만 타이어가 잠긴 정도나 미세한 빗물이 스며든 정도라면 소비자가 주장하기에는 침수나 판매자는 빗물 조금 들어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법적 대응으로 간다면 전문가인 판매업자와 비전문가인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 구조가 발생해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 중고 수입차를 구매한 김모 씨는 구매 차량이 보험상 전손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 침수 경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매매업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지방법원은 상태 점검 기록부의 수리 내역을 양도 증명서에 전손 차량임을 기재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명백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침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거나 매매업체에서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했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는 등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중고차 구매 시에는 꼼꼼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팩트체크까지 확인해 볼까요? 비오의 럼미. Hey girl where you at? 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기분이 너무 bad 침대가 허전해 잠이 안 오잖아 재미도 없어 TV show 너 데리고 놀던 pretty boy 그 고민을 내게 털어놓던 너의 표정이 아직 선명해 소파에 밴이 향기가 비릿해 몸이 자꾸 빠져 깊이에 미리 알아도 나들이 멍청하게 행동을 해버린다니까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Try 말아가네 brother brother 끊겼다는 wifi 이제 난 믿어 lie lie 매일 빠져있던 너의 반지까지 허전함 사이사이 그 자리에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고 또 bye bye 너는 난 빨리 빌렀다 가기 때문에 나는 타이밍 안 맞아 매일 바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기처럼 물어버리고서 때렸어야 할지 I don't know 아예 모르겠어 이러니 내가 노력해도 시간이 없으니 어쩌겠어 할 말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팩트체크 세 번째. 위급 상황 시 알뜰폰 사용자는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지난 8월 1일 밤,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것인데요.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 결국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신고한 휴대폰의 통신사가 알뜰폰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뜰폰은 다른 통신사들의 비싼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지난 6월 기준 가입자 1,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위치 추적 문제 등 관련 서비스 개선 문제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그렇다면 위급 상황 신고자의 위치 추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알뜰폰의 위치 추적은 타 통신사보다 느린 것일까요?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아 위치를 추적할 때에는 위치정보법 29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의 위치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이때 각 통신사는 사용자의 단말기에 탑재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해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제 프로세스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실제 통신사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기관의 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해 담당자를 지정해두고 위급 상황 발생 시 해당 담당자가 바로 통신사의 시스템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기관과 통신사가 연락하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경찰 등이 24시간 즉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위치 추적이 알뜰폰에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통신 3사는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빠른 위치 추적 프로세스를 구축했지만 알뜰폰의 경우 계약 주체가 알뜰폰 사업자라는 점, 이로 인해 통신사는 직접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들이 알뜰폰 위치 추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치안 공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신경 써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통신 3사와 같은 방식으로 알뜰폰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청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완벽히 해결되기 전까지 알뜰폰 사용자들의 불안함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그쳐버린 걸까 생각에 하루 종일 궁금해 너의 매일한 그 모든 게 너와 입을 맞추고 밤새도록 흔들고 싶어. 내 어깨 편하게 기대어 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뱅뱅 안 돌려 난 straight 맹맹하지만 담백한 잼잼을 내게 전할게 뱅뱅 귀에 못 박히게 또 말해줄래. 날보다 네가 더 좋아. 그게 다야. clap your hands 얼굴이 불이 나 해벌레 day by day 마음에 불이 나 great 노래 클리셰 덩어리 Topic 헬로윈 lovesick 어찌하냐 눈에 박힌 콩깍지 아카시아 꽃이 두 뺨에 폈지. 뽑기엔 설레임을 꺼내덥지 yeah 말풍선을 보내 bubble bubble yeah 핑크빛 몸에 얼룩덜룩 yeah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비벼 완성 안정감이 내 방에 더블 더블. 편하게 기대어 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뱅뱅 난 돌려 널 straight. 마지막 곡으로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의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해결되신 분들도 계실까요? 앞으로 팩트체크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듯 들어본 뉴스들, 그리고 사실 여부가 궁금했던 뉴스들을 골라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사실이 궁금했던 뉴스가 있거나 라디오를 통해 공유하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GBS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중에서는 지난 호우 피해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수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의 영향이 오늘도 있고요. 빠르게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항상 우산 챙기시고 지난 피해를 되짚어보며 폭우에 대비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저는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팩트체크,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차소윤, 진행의 저는 김민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